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익 적중 특강의 이용재입니다. 자, 2016년 3월 토익 정기고사가 또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자,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토담비에서는요, 실제로 기출되었던 토익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앞으로 나올 문제들을 신중하게 연구하고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만큼 열심히만 공부하신다면 반드시 고득점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이번 달에 나올 예상 특강의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5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5는요, 잘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정답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1번 문제 다 풀어보셨겠습니다만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요, 바로 부사의 위치를 묻는 문제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부사의 위치를 잡는 방법이 동사마다 조금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자동사라고 얘기하는 동사들 있죠? 네,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들이요. 뒤에 한번 써볼게요. 자동사라고요. 자동사일 경우에 동사 뒤쪽에 더 이상 필요한 문장 성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뒤쪽에 부사가 오는 것이 첫 번째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사 중에서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들이 있죠. 타동사일 경우에는 일단 동사가 필요로 하는 목적어까지는 보여준 다음에 더 이상 다른 게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할 때 부사가 위치하는 경우가 또한 출제되는 경향인데요. 오늘 문제는 여기서 조금의 변형을 보이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동사들 중에서요, 즉 일형식 동사들 중에서 혼자만 사용되는 자동사가 아니라 자동사와 전치사가 하나의 페어로 사용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depend on, listen to 이런 식으로 동사와 전치사가 하나의 결합체로 사용될 경우는 부사의 위치는 그 사이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어려운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문제는요, 이 contribute이라는 동사가요, 혼자 사용된 것이 아니라 뒤쪽에 to라는 전치사와 항상 같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contribute to, 뭐뭐에 기여하다. 그죠? 그럼 그 빈칸에 들어간 위치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패턴 중에서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contribute to 가운데 부사. 하지만 오늘 정답은 그래서 ly로 끝나는 D번이 답이 되는데요. 나머지 두 가지 경우도 기억해 주세요. 동사가 자동사면 바로 부사 나오고요. 타동사일 경우에는 목적어 다음에 부사가 위치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해석이 필요 없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풀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두 번째 문제는요. 네 개의 선택지는 지금 서로 다른 의미의 선택지들은 아니에요. 다 work라는 동사를 가지고 조금씩 변형된 선택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변형된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제라는 거겠죠. 자, 문제를 먼저 읽기 전에 선택지를 통해서 출제자가 무엇을 물었는지, 선택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항상 분석하는 것이 사실 좋은 습관입니다. 시제를 물었으니까 시제와 관련된 단서를 찾아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그 다음 생각이 드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 before라고 하는 접속사는요, 전에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전후 관계를 미리 말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단어가 되는 거겠죠. 그럼 before 이하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시제를 나타내는 동사 moved가 되겠습니다. 즉, 미스 켈러라는 사람이 이사를 갔습니다. 혹은 이전을 했다는 뜻으로 보셔도 되는 거겠죠. moved.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어떤 행위를 한 건데 그렇다면 빈칸에 들어갈 시제는 어떻게 따져야 될 것인가? 제가 빈 공간에다가 before의 시제의 전후 관계를 따지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before라는 단어는 뒤쪽에 주어 동사를 이렇게 먼저 써놓을게요. 그리고 뒤쪽에도 주어 동사를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사를 하기 전에 이 동사가 먼저 일어났다는 해석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시제가 과거 시제로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단서를 보여줬다면
요 단어하고 before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동사를 고르라라고 하는 문제 의도가 있었던 것을 이제 간파할 수 있었을 겁니다. 과거 시제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동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바로 4개의 선택지 중에서 과거 완료라는 동사의 형태를 물은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had worked.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시제를 나타내는 방법이 had와 pp라고 하는 동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2번 문제도 사실상 해석은 필요 없었겠죠. 하지만 before를 이용해서 이 수일치라는 부분과 시제일치라는 부분을 자주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한번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과거 동사가 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도 있는 거겠죠. 정답은 D번이에요. 자,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 의미 구별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의미들을 빈칸에 맞게 골라내는 문제겠죠.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다면요. 단순하게 선택지의 뜻을 한국어로 바꾼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막 해석을 해봐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정답으로 골라낸다. 이건 비법은 아니겠죠.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말 베이스로 그냥 적절하다고 느끼는 것. 토익은 절대 그런 식으로 시험을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단서라는 부분을 제시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정확한 정답이 나올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드는 것이 ETS의 출제 의도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주어진 문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The cafe's manager, 카페의 매니저니까 카페의 담당자겠죠. 우리 보통 각 카페들 보면요, 그 매니저라는 분들이 한 분 꼭 계시더라고요, 그죠? 네, 그 카페를 좀 운영하고 담당하는 사람이겠죠. 자, cafe's manager invite customers to visit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페의 매니저가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어디에 방문할 것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님들에게 안녕하세요, 카페 매니저인데요, 한번 들르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카페 매니저가 어디를 들르라고 소비자들에게 얘기했을까요? 당연히 카페에 들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른 건 몰라도요, 첫 번째 단어인 cafes란 단어가 여기 들어갈 거란 느낌은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뒤쪽에 frequently in order to gain loyal patrons. 자, patron 하면은 이제 단골 손님인데요. loyal, 충성스러운 단골 손님. 그냥 한 단어로 자주 방문하는 고객들을 얘기할 때 loyal patrons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즉, 단골 고객을 늘리기 위해서 자주 여기 좀 들르라고 손님들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문제가 cafes, 저 단어를 어떤 단어로 받으면 좋을 것인가 라는 거겠죠. 정답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B번입니다. establishment. 이 단어가요, 원래 uncountable로는 설립이라는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도 있습니다만 이 establishment가 여러분 가산명사로 사용이 된다면 설립된 것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어떤 사업체라든지 스토어, 상점 혹은 organization, 어떤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립해서 만들어진 결과물, 그런 기관이나 업체나 상점 등을 얘기할 때 establishment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겠죠. 이 문제가 과거에 출제됐을 때 당시 많은 학생들이 설립이라는 이 불가산의 뜻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답을 쉽게 고르지 못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수에 따라서 의미가 변하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A번에 headquarters, 본사란 뜻이죠. 특징은 S로 끝났지만 단수 명사로 취급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C번에 reservoir, reservoir 하면요, 이건 저수지예요. 그 다음에 cubicle. 큰 사무실인데 이거를 파티션 같은 걸로, 칸막이 같은 걸로 나눠 갖고 작게 방 하나를 더 만든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큐비클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문맥의 상황에서 ACT 전혀 어울리지 않다는 거 확인되셨죠? 자, 정답 B번인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104번 문제. 이번에도 해석 문제네요. 그러면 일단 4개의 선택지가 다 동사들이죠. 자, 여러분, 이것도 제가 효과적인 해석 방법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동사를 해석으로 골라야 된다면 앞에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그 밖에 다른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단어들이 과연 다 중요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정답을 고르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가 반드시 하나는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동사를 고를 때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여러분 목적어가 담당한다는 사실을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빈칸 뒤쪽에 나온 단어가 A New Dress Code Policy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복장 규정에 관한 정책이죠. 정책이라는 단어하고 오늘 어울릴 만한 단어를 골라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 이 선택지들만을 보고요. 제가 한번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resembled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닮다라는 뜻이죠. 뭐 실예로 간단한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I resemble my father. 나 우리 아빠 닮았어. 그러면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닮아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 맞습니까? 오늘 주어가 누군가요? 앞에 Brington Home Furnishing Executives. executives 하면 여러분 한 회사의 경영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높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경영진은 정책을 담는다. 서로 닮아야 될 성격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오답이고요. decide라는 단어는 결정하다는 뜻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실제 토익 시험에서 decide가 그동안 정답이 됐을 때는요. 뒤쪽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대절을 취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하지만 명사 자체를 하나만으로 결정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은 복장 규정을 결정했습니다.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명사 자체를 decide와 쓰는 경우는 흔치 않다라는 쪽으로 어법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prove란 동사는 이형식 동사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it prove 하고 true 형용사가 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답의 가능성에서 배제가 되겠고요. 자, 왠지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하게 보일 수 있는 단어겠습니다만 institute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책이나 혹은 규정 같은 거, regulation 같은 거 있죠. 그러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시스템들을 도입한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건 새로운 것이라는 느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뒤쪽에 기존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도입하다 그럴 때 쓰는 동사가 누구냐? institute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실예로 영영사전을 찾아보신다면 동의어가 begin이라고 나오고도 있습니다. 시작한다는 것은 기존에 하지 않았던 거겠죠.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는 policy,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더 중요한 단어가 new라는 단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제가 여러분들이 좀 고민되시는 부분이 decide인데 decide 하면 명사가 올 수 없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있어요. 있긴 있는데 출제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decide는 투부정사로 기억하시는 것이 토익에 맞게 적용되는 범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반적인 문장을 보시면요. 전문가적인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전문가적인 이미지를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 기업에서는 한 기업의 경영진에서는 새로운 복장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정답 A번이에요.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become, made, brought, given.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사를 고를 땐 뒤쪽이 중요합니다.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become, 뭐뭐 하게 되다는 뜻이죠.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주제를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usage, 어법이라는 뜻이죠. become은 이형식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는 보어로 형용사가 오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근데 make는 오형식 동사예요. I will make you happy. 그러면 뒤쪽에 목적어가 보이고 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오는 패턴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brought, bring이란 동사의 과거형인데 이거는 bring me the book, bring the book to me 사형식 동사라면 목적어가 하나, 목적어가 두 개. 네, 이런 식으로 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given이라는 단어도 앞에 has와 결합돼서 이제 사형식 동사로 사용되겠죠. 그럼 똑같은 패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C번과 D번은 이 목적어의 순서를 바꾸게 되면 중간에 to라는 전치사가 들어갈 수는 있겠죠. 해석을 해도 정답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형식 자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만 보셔도 정답을 쉽게 골라낼 수 있지 않을까요? 뒤쪽에 department heads, 각 부서의 장들입니다. 그죠? 부서 장들이겠죠? 목적어 다음에 aware, 저 단어가 형용사예요. 알고 있는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명사 다음에 형용사라는 어순이 나올 만한 것은 동사가 오형식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힌트가 되는 거겠죠. 4개 선택지 중에 명사 다음에 형용사를 취할 수 있는 동사가 B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는요, 제가 볼 때 A번과 B번을 의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요,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죠? 하지만 과거 출제된 부분들을 제가 반영했기 때문에 두 단어의 공통점이 둘 다 형용사를 취한다는 점이거든요. 그런데 make는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고 become은 없이 바로 형용사. 그리고 C번과 D번은 헷갈리기 위해서 정답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나머지 동사들로 구성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겠죠. 정답을 make로 이제 골라내셨는데 몇 가지만 더 적어드릴게요. make, find, keep, consider. 요 정도의 동사들은 여러분 오형식 동사로 토익에서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make 하면은 만들다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make 그 오형식 동사로 목적어 다음에 그 형용사 그 오는 동사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어법이 기억나시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실례로 오형식 동사들이 나오면요, 절대 목적어 자리에 빈칸을 뚫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보어 자리에 빈칸을 뚫기 마련이니까 그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06번. 토익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 잘 안 풀린다는 느낌, 도대체 뭘 물었을까를 모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건 바로 선택지에 대한 장악력이 없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4단어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다 접속사라는 점이에요. 자, because는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고요. provided는 if라는 단어의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라는 뜻의 접속사. unless는 만약에 뭐뭐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의미의 접속사겠죠. although도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4가지 선택지의 공통점 접속사예요. 그렇다면 지금 빈칸을 중심으로 절과 절이 연결되는 구조가 지금 나와 있다는 것을 확인되셨는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접속사는 해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 나오는 절과 여기 나오는 절에 접속된 연결 논리 관계를 보고 푸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A번이 정답이다. 그러면 원인과 결과라는 논리가 맞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if나 unless는 조건의 긍정과 부정의 연결관계가 맞는지, although는 반대말이 서로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따지는 거거든요. 앞쪽에 컴마까지 보신다면 캐슬라 푸드라고 하는 하나의 업체가 현재 딱 하나의 보리 품종만을 수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컴마 뒤쪽에 보니까 내년쯤에 이 회사는요, 토탈 10개의 품종을 수출할 예정입니다라는 뜻이겠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지금은 하나밖에 안 해요. 내년엔 토탈 10개나 할 겁니다라는 뜻이죠. 적은 양과 많은 양이라는 것은 서로 상반된 관계로 볼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럴 때 정답으로 고르는 단어가 although 혹은 even though 이런 단어들이겠죠. 그래서 접속사들 구성됐을 때는 여러분은 각각의 접속사들이 갖고 있는 논리성을 따져서 정답을 고르자. 오늘 그 중에 하나 although는 반대말의 성격이 나올 때 정답되는 단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별표 하나 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적중특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혼자 해도 맞힐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제가 여기까지 와서 막 설명드리는 게 시간이 좀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논란이 되고 고민됐던 문제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드리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냐면 after, 뭐뭐 후에 전치사, 전치사 뒤엔 ing,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여기를 고르시는 분들이 계신다 이거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컴마 뒤에 이렇게 주절이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럼 요 앞쪽에
투부정사나 혹은 이렇게 ing 등의 분사 구문이라는 거 혹은 뭐 전치사 뒤에 동명사. 지금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동사에서 시작을 했지만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들로 약간 바뀐 준동사들인 거 맞죠? 이 단어들 앞에 지금 다 뭐가 없나요? 동사들은 다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행위자인 주어가 원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들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근데 왜 없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준동사들 앞에 주어가 없다는 것은 뒤쪽에 나오는 주절의 주어와 같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깔렸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107번에서 C번의 repeating을 정답으로 골랐을 때 반복하다? 이 단어의 주어가 뒤쪽과 같기 때문에 안 썼으면 C번이 정답 되는 건데요. 볼게요. 자, repeat 반복하다 뒤쪽에 주어는 누군가요? The City Council, 시의회죠. 그럼 시의회가 반복했을까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요청을 한 행위자는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요청을 한 것의 주체인 거지 repeat을 한 게 City Council은 아니었던 거예요. 뒤쪽에 주어가 앞쪽에 있는 단어의 주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절대 정답을 고르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전치사 뒤 동명사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request라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자리로 바뀐 거겠죠. 그럼 이건 분사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repeat은 반복하는 거죠. 반복의 주체가 요청입니까? 아니죠. 반복의 주체는 뒤에 나와 있지 요청이란 단어 자체가 repeat의 주체가 될 수는 없죠. 이럴 때 수식받는 대상이 동사의 행위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동의 느낌을 갖고 있는 과거 분사를 쓰는 게 원칙인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B번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를 많이 싫어하신다는 얘기죠. 왜요? 고민하기 싫으니까 전치사 ing. 그럼 그런 문제들이 막 나올 때는 맞아서 좋은데 정작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쪽에 바로 빈칸이 뚫렸을 때 ing를 고르려면 뒤쪽에 있는 단어와 앞에 있는 repeat의 주체가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문제.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일 텐데요. 오늘 배웠던 공식 중에 하나만 적용해 볼게요. 동사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누구라고 말씀드렸냐면 뒤쪽에 나와 있는 목적어겠죠. Your forgotten password. 한 텔레콤 회사에서 가입을 한 고객이 패스워드를 잊어버린 상태인 겁니다. Forgotten password. 그럼 잊어버린 패스워드를 뭐 하시려면 웹사이트에 가갖고 지령을 따르십시오. 잊어버린 거 다시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찾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가 있을 겁니다. 그건 retrieve라고 하는 거예요. 이 retrieve라는 단어의 기본 개념은요. 원래 있어야 되는 것이 다른 데로 가버리거나 없어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데리고 와서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retrieve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경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황이 되게 좋았다가 갑자기 나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retrieve the situation 이렇게 쓰면 뭐죠? 원래 상태로 상황을 되돌리는 뜻인 거고 만약에 바닥에 무슨 빗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굽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I bent, 그죠? I bent, 나는 구부렸습니다. To retrieve my comb, 내 떨어진 빛을 다시 제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그게 retrieve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토익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시험인 거 아시죠? 네, 계정이나 비밀번호 같은 것 등을 잊어버렸다. 다시 되찾는다. 그게 retrieve란 단어의 뜻인 겁니다. 그냥 되찾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 상태가 아닌 상태로 간 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개념입니다. substitute은 여러분 대체하는 거죠. A for B. B 대신에 A를 쓰다. B 대신에 A로 대체하다. remove는 뭐 벗다, 제거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고요. enhance는 improve란 동사의 뜻으로 사용되는 거죠. 결국 forgotten password와 가장 적절한 건 retrieve밖에 없었다는 거 확인하셨죠? 다음 문제. 자, 한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어떤 걸 정답으로 골랐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applications가 지원서, 신청서란 명사니까 명사를 꾸미는 단어? 그러니까 왠지 뭐 rented나 renting 같은 분사 형태가 정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정답은 B번의 rent이라는 단어가 정답이었어요. 이게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 놀러 갈 때 무슨 차 빌린다고 많이 합니까? 렌트카 빌린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렌트카. 야, 렌트카 빌리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렌트란 단어는요. 임대비, 임대료라는 뜻이 더 강하고요. 임대 혹은 대여라는 어떤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것은 여러분 렌틀이라고 하는 명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정확한 명칭은 rental car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그럼 여기서도요. 신청서죠. 어떤 신청서? 내가 뭔가를 임대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신청서는 rental application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B번이에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기존의 렌트가 너무나 자리를 크게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rent, 그 다음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분사로 가겠거니. 그래서 나는 문제인 겁니다. 오늘부터 임대나 대여와 관련된 단어들은 다 rental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고 이 품사가 여러분 명사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서로 다른 의미의 부사들로 구별되어져 있네요. 자, Mr. Rickshaw라는 사람이 won the Sales Representative of the Month Award. 한 달에 한 명씩 이번 달의 직원, 이번 달에 영어방 뭐 이런 시상식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인가 보네요. 근데 그 사람이 첫 번째로 영업사원상을 받은 겁니다. 이달의 영업사원상 뭐 이런 걸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and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surpass가 능가하다, 초과한다 뜻이지 않습니까? 이 회사에 1년 동안의 매출 기록 중에 사상 최고를 넘어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오늘 정답이 subsequently라는 단어가 정답인데요. 일단 이 단어 쓸 때 어떻게 쓰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단어를 제가 영어로 한번 좀 풀이를 해드린다면 after the event in the past. 자,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과거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subsequent이라는 단어를 쓰려면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 하나가 일단 눈에 보여야 됩니다. 지금 현재를 중심으로 예전에 한번 상을 탔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ubsequently를 정답으로 고를 때는 과거 동사 and subsequently 뭐 과거 혹은 뭐 현재 완료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죠. 과거가 보이지 않으면 subsequently를 쓰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A번에 inappropriately 하면 이건 뭐 부적절하게, orderly 하면 사실 이건 형용사로 더 많이 쓰는 단어죠. 순서대로 질서정연하게. 그 다음에 irregularly 하면은 뭐 불규칙하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는 틀을 아셔야지 이 문제를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그 후에 이거 아니에요.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고 나서 그 후. 과거 and subsequently 과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제. 역시 단어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111번 문제의 어떤 상황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TV에 어떤 뭐 제품 같은 거 나오면 야 저 방송사에서 저 제품을 미나 보다 후원하나 보다 잡지에서 어떤 제품을 봤는데 야 그럼 이 잡지사에서 이 제품을 밀어주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products advertised by businesses in metropolitan globe. 자, 글로브자가 들어간 거 보아하니까 그죠? 잡지의 성격이나 신문의 성격이겠죠. 네, 정기 간행물의 성격이겠죠. 왜냐하면 그 미국 신문 중에 보스턴 글로브 이런 신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글로브자 들어가면 대부분 이 간행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간행물에 업체들이 광고한 제품들이 있어요. 그것이 반드시 무엇을 암시하진 않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By the management of the newspaper. 신문사로 나와 있네요. 신문사의 경영진들이 그 제품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공개적인 지지, official support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단어가 endorsement입니다. endorsement.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정치 얘기를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뭐 송일국 씨 어머니께서 또 국회의원이시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나오셨을 때 송유국 씨가 항상 옆에 같이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유세하실 때요.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공개적으로 내가 이 분을 지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endorsement라는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잡지에 실렸으니까, 이 신문에 실렸으니까 이 잡지사 경영진이 이 제품 이거 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assessment나 evaluation은 둘 다 평가라는 뜻을 갖고 있고, preservation 하면은 이거는 보존, 예전부터 내려오던 것을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보존한다라고 하죠.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endorsement 오늘 좀 어려운 단어였습니다만 공개적인 지지라는 뜻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대명사의 문제인데요. 자, all the science-related books that Miss Beck plans to sell at the book fair. 자, 도서 전시회에서 한 사람이 팔기로 했던 과학 관련 서적들은 그녀이다. 대명사는 앞에 지칭해는 대상을 알고 있어야, 그죠? 지시 대상을 알고 있어 정답을 고르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여성분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책들은 다 그녀의 책들이라는 뜻이겠죠. 자, 소유격의 느낌을 갖고 있는 물건이나 그 대상을 포함해서 사용될 때 소유 대명사라는 거 쓰는 거 알고 계시죠? 정답은 B번의 hers고요. 소유 대명사가 없다면 해석이 굳이 필요 없는데요. 소유 대명사가 만약에 선택지상에 있으면 해석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저게 없으면 대부분의 대명사 문제는 해석이 필요 없는데 소유 대명사가 선택지에 들어있다면 해석이 한 번은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비교급과 최상급에 관련된 비교 구문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요런 거가 나온다든지 요런 게 정답이 되려면 이거는 비교급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려면은 than 하고 양쪽에 비교 대상 이렇게 A와 B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as는 뒤쪽에 as가 와야 되고 역시 B하고 A. A번과 B번이 정답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비교 대상이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짝이 완성돼야 되거든요. 앞쪽에 Man on Power라는 영화 제목이 하나 있어요. 빈칸 뒤쪽에 영화 하나, 다른 영화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구조가 아니겠죠. 또한 more와 than과 as 같은 짝이 없어요. 결정적인 건 C번과 D번의 문제입니다. popular 들어갔을 때 movie 전혀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most popular 들어가면 최상급이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최상급인지 아닌지라는 느낌을 좀 아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popular movie라고 한다면요. 그냥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C번에 most popular를 정답으로 삼으려면 최고란 뜻이죠. 최고라는 것을 쓰려면 적어도 3개 이상이라는 집단이 모여있다는 느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유명한 영화야. 그 하나밖에 설명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영화는 가장 유명한 영화야. 3개 이상 중에서 이 느낌이 있어야 돼요. 자, 박스오피스, 그죠? 박스오피스 상에서 8,9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던 영화 제목이 Man on Power예요. 근데 이 영화는 스티븐 맥스라는 감독의 지금까지란 뜻이거든요. today. 지금까지의 영화 중 가장 유명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정답은 최상급을 나타내는 most popular가 정답이고요. 원래 앞에 the most라고 쓰시면 더 좋을 텐데 앞에 소유격이 있어서 더를 뺀 것뿐인 거고 to date이란 단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예요. 그동안 이 사람의 영화가 하나는 넘었겠죠. 기본적인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그럴 때 쓰는 게 최상급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 문제는요. 역시 하나의 단어를 갖고 조금씩 변형된 선택지이기 때문에 해석은 필요 없습니다. 자, 능동태,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압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is identified는 단수, have는 복수, was는 단수, A번은 단복수가 둘 다 되니까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목적어 있으면 능동태지 수동태는 아니겠죠? 수동태 보기를 지워주고 나서 A와 C를 봤더니 C번은 복수밖에 안 되지만요. A번은 단수 복수가 다 되는 보기잖아요. 앞에 주어는 Mr. Robinson 단수죠. 그러니까 C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A번이다.
이거 해석으로 풀면 되게 심각하게 풀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수일치와 태일치 이 두 개만 활용해 봤더니 정답을 쉽게 고를 수가 있었던 문제. 주어를 통해서 수일치, 목적어를 통해서 태일치 이 두 개만 보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15번 문제는요.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Orlando Sports confirmed that 요 구조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that 이하의 주어 동사는 it plans to 요겁니다. 그러니까 confirms that it plans to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 컴마까지 요만큼 누군가 하나가 삽입된 거예요. 그죠? 대절 다음에 원래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무슨 말을 조금만 더 해야 되거든요. 잠깐만 이 단어 좀 쓸게요. 라고 해서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들어간 단어가 sports apparel 명사죠. 명사를 뭔가 집어넣으려면 명사를 받아줄 만한 전치사라는 품사가 필요하겠죠. 4개의 선택지 중에서 여러분 전치사 아닌 것 좀 지어볼게요. even though는 접속사, 그 다음에 나돈니는 나돈니 버돌소란 상관 접속사로 사용되죠. B번은 탈락이 됩니다. 근데 A번과 D번은 전치사 맞아요. D번은 언제 쓰는 단어인가요? In addition to는 첨가겠죠. 첨가. As a result of는 원인 결과라는 논리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게 스포츠 어페럴이에요. 스포츠 의류. 뒤쪽은요. 캠핑 장비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럼 여러분 스포츠 의류와 캠핑 장비가 원인 결과는 아니겠죠. 스포츠 어페럴을 팔고 있는데 그거 말고 캠핑 장비도 팔기 시작했다. 기존에 있던 것에다가 하나를 추가해서 판매한다는 느낌은 in addition to가 담당하는 거겠죠. 답은 D번이 되겠고요. 출제 의도 무엇입니까? 품사를 구별할 수 있니? 두 단어의 전치사적 논리성을 구별할 수 있겠니? 라는 의도가 있었던 거겠죠. 정답은 D번입니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들, 그동안 몰랐던 것들 다시 한번 Part 5 꼼꼼하게 복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Part 6 문제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Part 6는 가장 중요한 점이 이 흐름을 잘 타시는 거거든요. 자, 일단 레터예요. 편지의 3대 요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누가 썼어? 누구에게 썼어? 왜 썼어? 이 세 가지만 알면 사실 편지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안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속도는 빨라져야 됩니다. 자, Dear Mr. Very 씨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게 누군지를 먼저 빨리 찾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편지 글의 첫 부분은 조금 천천히 읽을 수밖에 없겠네요. The requirement for the branch manager position in your travel agency. 귀하의 여행사의 지점장직에 관련된 요구사항은 이런 뜻이죠. 근데 그것은 you advertised, 당신이 광고한 여행사 지점장직의 요구 조건은 그러니까 결국 전치사, 여기는 이제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생략된 구조로 보신다면 여기까지가 다 수식어구예요. 결국 이 빈칸에 들어갈 자리는 동사 자리였던 거죠. 동사가 아닌 것들 하나씩 지워봤더니 D번에 describe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단 해석 문제는 아니고 문법 문제겠죠. 광고의 내용을 봐서 요구 조건을 보아했더니 almost perfectly my own background. 지금 나의 조건하고 너무 잘 맞는다는 겁니다. 나왔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구직자죠. 광고를 본 구직자. 그럼 누구에게 쓰는 건가요? 광고를 낸 업체한테 쓰는 거겠죠. 그러면 as on Gilmore Travel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이제 얘기하겠구나 라는 흐름을 그때 이제 느끼셔야 됩니다. 뭐 어디 졸업했고 나 어디서 일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요 부분에 보면요. Working knowledge of the travel industry in all its phases 라고 나왔습니다. 여행 업계에 대해서 상당히 실무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모든 분야와 방면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 그 부연 설명을 들어가는 건데 티켓을 뭐뭐 하고요. 좌석을 배치하는 거고요. 컴퓨터 경험 등 다양한 업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행사에서 여러분 티켓을 뭐 할까요? 발권이라고 하죠. 발행해주는 기관이겠죠. 티켓과 어울리는 단어. 답은 A번의 issue라는 단어겠죠. issue는 기관에서
그 어떤 서비스를 의뢰한 사람에게 발행하거나 발권해 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issuing tickets. 여행사에서 여러분 발행하는 건 아니죠. 이거 소비자 입장에서 하는 거고요. 렌팅은 여러분 티켓을 임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apply는 뒤쪽에 apply for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없다면은 쓰기 좀 힘든 동사겠죠. 네, 지원하다, 신청하다 뜻일 때는 for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43번 문제. 당연히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지원자니까 자기 막 자랑, 뭐 경력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I have 3 years. 뭔가 모르겠는데 3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컴마 다음에 2 years가 또 있습니다. 요번엔 2년간의 경력. 그 다음에 컴마 뒤쪽에 1 year라고 나왔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A, B, C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3개 이상을 열거할 때는 다 컴마를 찍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열거 대상 앞에는 반드시 등위 접속사 and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A and B and C 이렇게 쓰면 안 돼요. A, B, and C. 그럼 만약에 4개일 때는 어떻게 쓸까요? 4개일 때는요. A, B, C, and D 이런 식의 쓰는 거겠죠. 그래서 3년짜리 경력, 2년짜리 경력, 1년짜리 경력. 이 구조 자체, 3개 이상을 열거할 때 쓰는 구조에 사용되는 단어는 and입니다. 물론 오어도 가능은 한데 그럼 선택의 여지거든요. 이건 각각 자기의 경력을 하나하나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사항은 아니에요. 의미가 비슷하다고 해서 이런 단어들을 정해진 규칙의 단어에 대신할 수는 없어요. A, B, and C. 컴마와 함께 구조를 익히신다면 쉽게 고를 수 있던 문제겠죠. 나머지 부분 안 읽어도 되겠죠. 정답 나왔는데 왜 읽어요? 그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Part 7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Part 7에 대해서 사실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독해 좀 싫어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잘 보세요. Instru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서입니다. 뭐에 관련된 지침을 말해준다는 글이에요. 글의 구조가 이 정도에다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문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겠죠? 이 문제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은 뭐 하실 것 같습니까? 다시 올라가서 내가 A번의 그 정답 여부가 어디 있지? 또 읽잖아요. 그럼 시간이 많이 낭비되겠죠. 자, 미리 하나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독해를 해석 위주로 하셨어도 문제 풀다가 보면 다시 읽어야 돼서 2번 이상을 읽게 됩니다. 그건 좋은 습관 아니겠죠.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쓰는 독해 방법은 뭐냐면 이걸 다 읽는 게 아니에요. 글의 흐름하고 정보가 어디쯤에 뭐가 있는지만 기억하는 겁니다. 위치만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Jersey Electronics라고 하는 한 전자와 관련된 회사에서 쓴 글인 건 알 수 있어요. If you are not satisfied, 만약에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그러니까 오늘 뭐에 관련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건데, 만약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저희 회사에서 구매한 그 어떤 제품이라도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You can return them for a full refund. 전액 환불을 받기 위해서 제품을 다시 반납하실 수 있습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가 full refund, 전액 환불에 관련된 안내예요. 그러면 환불 받을 수 있긴 있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볼게요. We ask that. 환불할 때 요거는 우리가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in addition. 2번째로 요청할 거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3번째 finally. 3번째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흐름을 한번 타보시겠어요? 환불하실 수 있어요. 근데 3가지는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불 받을 만한 사람들의 정보가 조금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Reason for returning the item. 그죠? 환불을 하기 왜 이 제품을 환불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사유를 얘기하는 부분에 appearance of item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2개가 나왔죠. 이것도 여러분 순서대로 153, 154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쉽게 푸는 문제를 먼저 푸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문제의 순서가 2번째 문제면요. 지문의 길이상 후반부에서 정답의 단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샌더스 씨는 제품을 왜 반품하려 하고 있습니까? 라는 뜻이겠죠. 자, 반품의 사유, 뒤쪽, 후반, 자, 여기하고 여기서 후반부 쪽이 이쪽 아니겠습니까? 나왔죠. 그러면 외형 때문에 환불을 원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생겼다는 거, 가격 아니죠, 실수 아니죠, how it looks, 생긴 것 때문에, 그죠? 넌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뜻이겠죠. 탑 C번, 아이고, 이거 먼저 C번을 먼저 골라 놓으세요. 그러면 153번 문제를 그 다음에 푸시면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지문의 후반부에서 정답을 골랐다면 요 문제는 앞쪽에서 단서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앞쪽에 흐름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아,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만 저희가 요청할게요 라고 그 흐름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환불 정책에 대해서 다음 중 not indicated, 그죠? 네. 암시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것입니다. 선택지 몇 개인가요? 네 개죠. 아까 저희가 해놓았던 게 몇 개죠? 세 개인 거 맞습니까? 하나씩 한번 볼게요. You complete the form to let us know why. 왜 만족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양식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왜 만족스럽지 못했냐? 양식 작성. 두 번째는요, original receipt. 영수증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영수증. 세 번째는 뭐냐면 30일 넘으면 안 된다는 것하고 perfect condition. 이게 사용한 흔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 요약해 볼게요. 사유를 대, 영수증 대, 30일 이내여야 되고 사용한 흔적이 있으면 안 돼. 이런 얘기겠죠. 그거를 한 번씩 골라본다면 첫 번째, 시리얼 넘버. 이런 내용 없었거든요. 바로 A번. 154번에서는 아까 생김새니까 C번인 거죠. 나머지 건 보시면요. 뭐가 될까요? 영수증 얘기 나왔었죠. 그 다음에 30일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 사용된 흔적이 있으면 안 된다.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푸셨으려면 154번 풀고 153번.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를 아까는 안 읽었었죠. 필요하니까 가서 하나씩 골라보면서 한 번만 읽고 제가 풀었잖아요. 그게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review and email. 이번에 이제 더블 패시지와 관련된 내용이죠. 더블 패시지도 여러분 이게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리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평가, 그죠? 네, 검토라는 뜻인데 오늘 see more 호텔에 대해서 위치하고 있으며 호텔이 어떻다라고 하는 이 호텔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글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과 연관된 하나의 이메일입니다. 항상 저는 두 번째 편지를 보게 되면 앞에 있는 글의 성격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란 사람이 B에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 사람 편지를 안 읽었는데 여길 먼저 한번 읽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 희영아 넌 참 좋은 아이야. 아이고 넌 참 착하지. 근데 난 너의 마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답장을 썼다고 해볼게요. 그럼 A라는 사람이 뭐라고 썼을까요? 좋아해, 사랑해 뭐 이렇게 썼겠죠. 편지를 보고 나면 앞에 있는 글이 예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메일과 레터가 있으면 그 편지를 먼저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특히나 또 두 번째 있는 편지겠죠. 자, your upcoming stay. 귀하께서 앞으로 머무르시는 것과 관련해서 Thank you very much for the online reservation you made. 온라인으로 저희에게 숙박 예약을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게 앞에 있는 호텔이었겠네요. 그죠? 그럼 이거는 호텔 측에서 투숙객한테 쓰는 예약 확인 내용차 쓰는 이메일인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들어가는 게 항상 예약 확인 내용인 거죠. 그러면 내역에 대한 뭐 돈이나 방의 종류라든 것들 다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when checking in at the hotel. 호텔에서 이제 그 뭐죠? 객실에 들어가시는 그 수속 절차를 밟으실 때는 반드시 점원에게 confirmation number, 예약 확인 번호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텔에서 예약해서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 호텔에서 제공하는 예약 관련된 사항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뭐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는 이제 confirmation number를 댄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payment니까 돈 얘기에 관련된 얘기,
캐시 앤 체크는 결제 수단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이렇게 이메일 같은 거 나오는 경우에는 사람과 관련된 얘기.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은 느낄 수 있었죠. 아, 예약을 확인하는 편지의 목적이 있는데 일단 처음에 오자마자 confirmation 넘버를 대시고 이렇게 결제 및 여러 가지 것들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셔서 호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이렇게 일단은 보시고 문제의 성격을 통해서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What hotel feature is not mentioned in the review? 첫 번째 질문이겠죠. 여러분, 문제수가 5개 아니겠습니까? 5개 중에 한 2문제 정도는 첫 지문.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문제는 좀 애매하죠.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 요거는 두 번째 지문. 이렇게 그 지문의 순서와 문제 순서가 일치되는 경향이 많아요. 토익에서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제는 리뷰라는 첫 번째 글에서 호텔이 갖추고 있는 특징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지문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한번 좀 더 쉬운 문제들부터 넘어가 볼게요. 리뷰에 따르면 Where is the Seymour Hotel located? 자, 중요한 단어는 뭐죠? Located. 호텔의 위치만 찾으면 괜찮은 것 같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지문에서 located 나왔습니다. 어디 있나요? 맨해튼, 그죠? 미국 맨해튼 센트럴 파크로부터 거리 하나 가로질러 있다는 얘기는 맞은편에 있다는 얘기죠. 여기 센트럴 파크 있고 그 맞은편에 위치한 호텔이 시모어 호텔이라는 거죠. 호텔 맞은편 요거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중간에 또 located가 하나 더 있어서 아마 헷갈리셨던 분들 계실 텐데 뒤에 보면요. Walking distance of many Manhattan's best store and theater. 자, stores와 theaters는 상점과 극장인데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라는 얘기는 근거리라는 얘기죠. 상점과 theater, 극장하고는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근거리.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맨하탄 센트럴 파크의 맞은편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언급되어 있다면 맞는 거겠죠. 공원 맞은편? 괜찮네요. 근데 요 정답 이제 C번과 D번 아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next to라는 단어는 근거리가 아니고 바로 옆에라는 뜻입니다. next to는요. 그걸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83번 문제가 두 번째 편지의 목적이 뭐였었습니까?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online reservation. 예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약 내역 같은 거 나왔었잖아요.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confirm이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예약 확인 내용, 예약 확증 내용. 그죠? 답은 D번이 맞겠죠. 호텔에 언제쯤 도착했을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호텔에 도착을 했다는 것은 예약 내역서를 보면은 언제 도착했을까? 도착하자마자 호텔에 묵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수속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체크인하는 날이 호텔에 도착해서 묵는 날 아니겠습니까? 8월 25일이 되겠네요. 8월 25일. 자, 남은 문제 이제 181, 185, suggest, not mentioned 이런 것들은 이제 선택지를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요. 이거 한번 풀어보죠. 자, 중요한 건 뭐죠? 호텔이 갖추고 있는 특징들이죠. 호텔입니다. 그러면 이 지문 어딘가에 그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찾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located 한 단어 딱 보는 순간 이거 위치 얘기하는 거죠. 호텔의 위치. 여기까지 넘어갔어요. Every room 이거는 각 객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Each room 객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문제는 호텔이 갖추고 있는 편의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그죠? 네, 여기서 이 센텐스가 끝난 여기서부터 이제 그 단서들이 나올 것을 기억하시면 되게 좋은데요. 자, 번호 한번 매겨볼게요. 스위밍 풀 하나 나왔고요. 룸 서비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밑에 있죠. 비즈니스 센터 하나 나왔죠. 자, 열거되고 있죠. 스위밍 풀, 룸 서비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센터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위밍 풀, 룸 서비스, 비즈니스 센터 정답은 C번.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요. 호텔이 갖추고 있는 공통적인 편의시설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문제가 마지막 문제죠. 편 두 번째 지문에서도 마지막 요 후반부에서 뭔가 정답의 단서를 찾아내셔야 되는 건데요. 자, 여기 부분 볼게요. Have a nice flight from Poland. 그죠? 폴란드에서 저기 비행기 잘 타고 오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 호텔에서 꼭 묵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호텔의 위치는 맨해튼, 센트럴파크의 맞은편인데 이 사람은 폴란드에서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일단 이 부분을 단서로 본다면 이 사람은 지금 해외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인 거 맞습니까? 답은 A번이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정답 체크해 볼게요. 언급된 거 호텔이란 단어를 찾았으면 되는 겁니다. C번이고요. 시모 호텔의 위치는 아까 센트럴파크의 맞은편, across from a park. 두 번째 거 체크인 날짜, 체크아웃 날짜, 서비스의 종류들, 방의 종류, confirm a reservation. 그 다음에 이 호텔에 도착하는 날짜가 결국 체크인하는 날짜입니다. 그럼 하루 동안 뭐 노숙합니까? 도착하자마자 호텔에 가서 묵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25일이었었죠, 아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 문제는 지문에서도 항상 하단 부분에 있다. 폴란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정답이 A번으로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Part 5, 6, 7을 그죠? 다 확인해 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게 평소에 쉬운 문제들만 제가 고르진 않았습니다. 애매했고 그다음 많이 헷갈리셨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한 복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